반갑습니다. 저 권은경이라고 합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북한 인권 운동 분야에서 적당한 기간 몸담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활동가 차원에서 마이크 조금 나한테. 네, 활동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토대로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문제, 그리고 이 사건을 한 발짝 좀 뒤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이런 지경까지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두 분 발표자분들께서 꼼꼼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좀 뒤로 한번 이렇게 시선을 좀 멀리서 좀 바라보는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을 또 제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윤 소장님이 언급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확실하게 손에 쥐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 레버리지가 바로 북한 인권 이슈다라는 거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북한 손에 쥐어진 장본인은 바로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레버리지의 힘을 빼야지 북한 당국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타협이나 아니면 협상 또는 관계 발전 또는 평화 그리고 이후의 통일까지 우리의 방향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그 레버리지를 무능하게 만드는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북한 인권, 한국의 이 북한 관련한 활동,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정보를 청와대나 외교부, 통일부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북한 체제나 실상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나 북한 전문가들, 탈북민들, 그리고 또 통일부 정보가 있으니, 기록된 정보가 있으니 통일부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관계자들이 북한 공부를 포함해서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인권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 손에 있는 레버리지 때문에 지난 20년간의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른 대북 정책이나 북한 문제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인간 생명과 직결된 인권 문제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침묵하거나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정책. 2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북한 당국을 흠집내거나 괴롭히거나 하는데 인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스위치는 한국 정부의 정치색이죠. 진보면 1번, 보수면 2번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인권의 인자도 못 나오게 단돌이 해서 북한 당국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만나게 되면은 진보 정부 덕분에 남북 관계에 평화가 왔다라고 정치적인 선전을 하는 것이죠. 저 정권이 들어서면은 북한 당국 흠집내기에 인권을 활용하기에 바쁘죠. 90년대 그 고난의 행군 시기의 상황을 현 상황인 양 과대 포장해서 북한에 대해서 남한 국민의 대국민적 혐오나 경멸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인권을 활용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측 다 인권을 정치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권 증진 개선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나 평화, 향후의 통일을 위한 정책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 훤히 보이는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과 유화 정책 둘 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은 핵무기도 개발을 했고 또 북한 주민들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벗어나서 자력갱생으로 스스로 장바닥에서 정부 북한 당국의 뭐 배급이나 기타 도움 정책 없이 스스로 그냥 알아서 먹고 사는 상황이 왔고 그 와중에 또 여전히 인권 문제는 심각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여전하고요. 그 내에서 단위도 문제는 심각하게 자행이 되고 있고 사상 표현의 자유는 없으며 주민들의 각종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제한이나 강제는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강제노동은 또 북한이 여러 가지 개발을 건설을 하면서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이 없는 나라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북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북한 당국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인권 대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인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마저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가 오늘 토론하고 있는 이 사건이 또 발생을 했고요. 유엔 총회에서 또 최근 몇 년간은 투표도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50여 개 국가가 넘는 공동 제안국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도 한국이 빠졌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은 아니죠.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오는 것은 또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상당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해주는 대신에 뭐든 요구를 해도 된다. 또는 뭐든 얻을 수도 있다. 그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잘 휘두르면은 어떤 것이든 한국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일종의 협박 전술, 인질 협상 전술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색에 따라서 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으로 북한 당국은 남한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진보 정권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권에 대한 신뢰도 모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 당국이 더 신뢰를 한다라는 것은 국제 외교가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 한국 정부만 못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들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북한 당국은 5년에 한 번씩 다른 정책을 써가면서 남한 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런 식의 판이 박힌 정책을 20년간 우리는 해왔고 북한 당국한테 휘둘려 왔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이 대북 인권 정책, 대북 정책을 이러한 정책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무시한 정책이며 인권의 가치를 묵살한 정책이고 행위입니다. 실패한 것은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그 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 당국이 레버리지를 작동시켰는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레버리지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 정책에서 변함이 없는 기조를 당파와 정치색에 관계없이 유지함으로써 레버리지를 무능하게 만들고 레버리지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인권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서구 선진국에도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표현하는 것에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진보 정부만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60, 70, 80년대 인권 문제 많은 나라로 인권 후진국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고 또 그런 경험이 있다.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신호를 북한 당국에게 적극적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 정권은 북한을 정상국가인 취급하면서 핵 문제, 평화 문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북한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유엔과 국제무대에는 정치색을 빼고라도 인권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조직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정치범 수용소 어떻게 할래? ICC에 가서 한번 그 단일도 범죄 문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북한 당국이 이미 국제사회에 비준한 국제협약이 있고 국제규약이 있습니다. 여성 문제, 아동 문제, 장애인 문제에 관한 국제규약은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당국은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인권 문제 논의하자라고 북한 당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열을 내고 있는 그런 도시 건설이나 경제 개발 관련해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권 의제들, 인권 안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이 의지를 활용해서 우리 정부도 SDGs 목표 실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라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남한의 영향력이라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접근과 적극적인 정책이 선뜻 북한 당국이 마뜩찮게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접근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UN 등 지역사회나 다자간 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권 하에서도 중요한 점은 인권 유린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 레버리지를 무능하게 만드는 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전략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 정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수 정권에서 이 같은 전략을 해봐야 또 압박 정책을 쓴다, 인권을 무기화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서 적극적인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방향으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 문제와 남북한 대화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평화 문제, 그리고 정상회담 문제, 이러한 문제들과 인권 문제는 반드시 관계를 끊고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인식이 생기는데요. 외교부와 청와대, 여기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론하고 있는 이 사태를 봤을 때 의사결정권을 가진 그룹에서 보편적인 인권 인식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큽니다. 또 북한 UPR을 한국이 대응하는 것을 봤을 때 외교부와 통일부가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이 큽니다. 청와대가 북한 공부, 북한 인권 공부, 국제인권 규약이나 인권 공부를 하도록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보통의 일반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가 북한 공부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제도화 또는 시스템을 세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식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정보가 모여있는 통일부가 청와대와 외교부와 의사소통을 유기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엔의 다양한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북한 관련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북한 당국을 국제사회로 유도화해낼 수 있을 창의적인 인권 의제를 개발하고 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 시민사회, 그리고 탈북민들과 의사결정을 하는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기타 관련 관계자 분들이 이 시민사회 탈북자분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상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원론적인 그런 문제 인식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같이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